피터 린치의 우리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는 불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분산을 해나가는 게 좋다. 지역적 분산.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우리가 린치를 통해서 좀 하나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예.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자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3680번님 이상권 전무님은 진리 중에 진리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와, 이럴 때 좀 약간 어떠세요? 이거는 그 허구현 해설위원이 이승엽만큼 야구를 잘하진 않거든요. 자, 근데 또 그, 3680에 겸손의 말씀을 또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약간 끊었습니다. 현금도 투자다.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현금이 생기면 바로바로 투자에 버리고 싶은 충동을 막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언도 함께 주신 거예요. 네. 이상원 전무께서 늘 진리 중에 진리만 말씀하시는데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도 투자다. 예. 실천을 못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사실 저도 그런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에 요 내용이 있어요. 아, 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억지로 얘기냐면 해야 됩니까? 현금 뭐냐면 비중을? 주식을 살 때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네. 예? 네. 그게 뭐냐면 버스가 지나가도 또 다른 버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주식 시장에는 네. 종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놓쳐서 돈을 못 벌더라도 굉장히 앞으로 못 벌 것 같지만 또 나타나요, 종목이라는 게. 그런 생각으로 현금을 늘 그렇죠. 주자.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얘기가 그러거든요. 자기가 못 벌면 아님 말고 정신이 필요하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정신이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현금을 챙기는데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 종목은 내게 아니네. 내게 아니네. 네, 내게 아니네. 이렇게. 자, 3680번이 네. 두 개입니다. 아님 말고 정신. 네. 아님 말고.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있어야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또 저건 내게 아니네. 내게 아니네. 내 거 아니다. 예. 내 거 아니었어. 예. 두 개를 늘 되뇌이시면 예. 바로 안 사니까 예. 현금이 남아 있는다. 예. 라는 저도 이걸 것이고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분석 열심히 해놓고 약간 헷갈려가지고 에이 안 사고도 바쁘니 깜빡했을 때 어떠냐. 다 그래요. 다 속이 쓰리다고. 근데 경험이 그런 게 이제 투자하다 보면 그런 네. 종목이 많아진다고. 네.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내게 아니네. 예, 마인드 컨트롤 해서 아님 말고 정신이 필요하다. 내게 네. 아니네. 이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 한 주도 그렇고요. 최근에 전 세계 또 오미크론 예. 때문에 이 현금도 투자다. 혹은 현금도 종목이다. 예. 이 말이 참 와닿는 그런 한 주를 보냈었는데 오늘의 주제도 어쨌든 이 최근 주가 조정과 좀 연관이 있는 주제죠. 예, 오늘은 제가 피터 린치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죠.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있고 이분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돼 있는데 네. 그 보통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인류 투자자들 또 투자 고수분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더 나은 훌륭한 투자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네.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네. 혹시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거 있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가장 재미난 책 중에 하나죠. 그 피터 린치 책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주식에 미친 사나이 피터 린치 얘기를 하면서 하락적 얘기도 해보고 피터 린치가 13년간 펀드를 운영했는데 그 13년간 펀드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주가 하락, 주가 조정에 임하는 자세가 예. 큰 틀의 오늘의 주제고요. 그 우리의 오늘의 사브 이 멘토는 피터 린치. 린치입니다. 예. 피터 린치. 시작해 볼까요? 예, 이 사람은 1944년생에 벌써 77세가 됐더라고요. 이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운영했었는데 생존합니다. 지금 예, 피터 린치는 네, 전설인데 생존해요. 살아있어요. 네. 이 사람이 왜냐하면 47살에 은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점에서. 그래서 77년도부터 90년까지 13년간 펀드를 운영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9.2%. 대단한 거죠. 대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77년도에 돈을 넣어놓고 90년도에 찾았으면 2,700% 27배의 돈을 벌었고 13년 네. 동안 더 대단한 건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미국 증권시장 역사상
하루 만에 낙폭이 가장 컸던 시기예요. 네네. 근데 이 해에도 플러스를 했었고 더 재미난 건 이 사람이 운영했던 펀드 규모가 이 사람이 그만둘 때는 140억 달러였는데 거의 지금 돈을 계산하면 16조.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펀드도요. 국내 투자하는 거, 해외 투자하는 거 말고 한 1조가 넘어가면 보통 수익률이 둔화가 돼요. 맞아요. 이게 이제 펀드 규모가 커지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식을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보다도 더 많이 사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 특히 이제 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약간 작은 시장에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이 둔화된다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은 16조 원 정도로 운영하면서도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뭐 대단한 거고 또 재미난 거는 이 사람이 13년 동안 매매했던 종목이 무려 15,000개나 됩니다. 네. 그래서 한때 피터 린치가 사지 않는 종목의 이름을 대보시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긴 좀 이분은 뭐 여러 측면에서 회자가 되고요. 예. 네,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 가족을 위해. 아버지가 47살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대학교 수학 교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식의 그 티커 이름은 외우는데 딸들의 그 생일을 까먹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기가 이제 그만둬야 될 때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만둔다. 그때 네, 보니까 네. 내가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됐다. 우리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됐기 때문에 또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왔죠.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멋있게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정점에서 아주 정점에서. 예. 미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을 못 갔잖아요. 다오가. 예, 예. 그것을 박스를 깨는 또 그런 시장이었었고 피터 린치를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조명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번 한 주를 좀 반영해야죠. 예. 시장 하락.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하락을 대하는 태도. 네. 그 피터 린치 책을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주식 광이에요. 네. 그리고 주식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네. 주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의 역사는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가르쳐 준다.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내려갈 땐 또 더 많이 내려간다. 네. 93년 동안 주식 시장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것이 50번이다. 네. 근데 그 50번 중 15번은 마이너스 25% 이상이었다. 무너졌다. 예, 25% 네. 이건 완전히 종목으로는 뭐 패닉이라고 그러죠. 네. 패닉. 예. 네. 주식시장은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매번 하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락한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예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아, 요거는 좀 써놔야 되겠네요. 주식시장은 매번 하락하는 것을 예. 이 하락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리고 된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아예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하락장을 우리가 볼 때 와 내가 손실 났어 뭐죠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락은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예측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락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언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 이거 정확히 표현하면 다음 달 1월에 하방 시작입니다. 뭐 예. 6월부터 하락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예, 아니에요. 예. 떨어지긴 떨어지되. 그렇죠. 예. 93년 동안 아까 50번 하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93년 동안 50번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예측했겠느냐. 네.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대상을 이해하고 있으면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변동성이 생겨서 당신이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 있고 그 주가의 뒤에는 이런 얘기도 하면 되잖아요. 주가는 그림자고 네. 주가의 실체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 기업이 계속 좋고 이익을 잘 내고 있으면 네. 이 변동성은 당신이 이용해야 될 거지 하락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분 말에서 이제 주가와 그림자 나오죠. 주인과 그림자. 그래서 그쵸. 주인이 앞서고 그림자가 예, 그쵸. 태양에 따라서 그쵸, 그쵸. 그러나 늘 한 몸처럼 예. 실적과 같이 간다는 그래서 거죠. 주가와 결국 실적이. 린치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익이다. 기업은 계속 이익을 내는 기업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뭐 현금 그쵸. 들고 있으면 네. 빨리 사고 싶어 하지만 하시는데 사람들은 주식을 사려고 엄청 서두른다. 서두를 필요 없다. 예. 시간을 두고 사도 된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런 주식 조정 주가 하락장의 첫 번째,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매번 하락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자. 받아들여 인정하자. 인정하자. 두 번째는 그 하락을 또 예측하지 말자. 예. 이게 언제 빠지니 뭐 마이너스 20에서 끝나니 30에서 끝나니 예측하지 말자. 예. 세 번째는 지금 느긋하게 갖자는 거죠. 느긋하게 시간, 갖자. 예. 여유가 또 느긋하게 있다. 갖자. 예. 예. 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실적이 낸 거고요. 근데 본인은 어떤 경우에는 주식을요 사고 팔고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15,000개 그러니까 회전율이 너무 높아. 그 회전율이 네. 되게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피터 린치라는 사람에서 대단하게 보는 게 예. 그 엄청난 규모의 펀드를 그 높은 회전율을 가지고 하는데 팔았던 종목을 또 사기도 해요 이 사람은. 예. 제가 보니까 팔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기업이 내 생각보다 더 좋네. 그럼 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피터 린치라는 사람 자체가 그 되게 그 대단하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시면 무용담 같아요. 네. 무협지 같아요. 그 주식 천재라는 정말 말도 예.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조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빨리 종목을 하기가 사고 팔지 않거든요. 예, 네.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근데 이 피터 린치 이분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가 예.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리 효과는 더 커졌겠고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대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의 무조건 70%를 채워넣어야 돼요. 네. 상품을 인가받을 때 그 당국에서 무조건 주식을 70% 이상 넣지 않으면 그건 국내 주식형 펀드 분류가 안 돼요. 네. 인가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마젤란 펀드가 도대체 87년도 블랙 먼데이 같은 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 큰 파도가 밀려오면 네. 누구도 장사가 없는 거예요. 뭐 천하의 워렌 버핏도 그런 고수들도 시장이 확 무너질 때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플러스가 났을까 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만 알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마젤란 펀드는 특이하게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는 펀드였어요. 아. 우리나라 이런 펀드가 많지 않은데 예, 예.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극단적으로 주식 하나도 없이 채권만 다 채워내도 되는 펀드였었어요. 하고 미국 주식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지역 분산을 해서 이 사람이 펀드가 규모가 커지면서 유럽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일본 주식이라. 예. 이게 뭐냐면 글로벌 분산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종목 고르는 것도 중요했지만 미국 주식을 넣는 사람과 예. 안 넣는 사람이 수익률이 그 자체만으로도 막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미국 주식에서도 테슬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렇죠. 또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 네. S&P 500을 넣었던 네. 나스닥 100을 넣었던 ETF를 넣었던 테슬라를 넣었으면 더 대박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자사 주식시장을 하나의 그 지역적 분산을 해놓은 사람과 국내 주식만 계속 가지고 하신 분들은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게 되면 물론 네. 국내 주식에서 잘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미국 주식을 지역 분산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예요 수익률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피터 린치의 우리의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는 불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분산을 해나가는 게 좋다. 지역적 분산.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우리가 린치를 통해서 좀 하나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당시엔 또 일본 증시가 강했었으니까 예. 80 그렇죠. 예. 예. 80년대를 80년대는 뭐 일본의 시대였었죠. 당시에. 일본의 예. 시대였었죠. 그런 말씀하신 역할을 것처럼. 했었겠다. 예, 예. 끝으로요. 이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들의 자신의 이점을 잘 살리려면 예. 살린다면 예. 펀드 매니저보다 더 좋다. 예. 그렇죠. 자기가 펀드 매니저면서 예. 이거는 솔깃한데요. 그 피터 린치는 10년에 10배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을 두세 개만 발견해도 텐버거. 예, 네. 텐버거란 네. 말을 만들어냈죠. 네. 개인들은 충분히 10루타 종목을 한 두세 개만 만들어내도 저기는 특별히 땅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생각하는 사람. 당연하죠. 일 안 해도 그죠, 되는데 그죠. 그걸 어떻게 오릅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10배짜리를. 거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생활 속의 발견이에요. 이 사람이 딸아빠거든요. 딸아빠예요. 딸이 예, 셋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아내랑 그러면 같이 쇼핑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거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딸들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좋아해서 그 기업의 매장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신호였다. 당연히 와서 분석을 하죠. 이래서 가장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의류회사 갭 같은 거예요. 갭 아시죠? 네. 그러니까 딸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분석을 해본 거고 자기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먹었던 던킨 도너츠의 커피. 그러니까 커피 투자합니까 먹고? 예, 커피에다가 도넛 찍어 먹잖아요. 예, 예. 그 던킨 도너츠 좋아하시는 그 분들. 빠뜨리는 게 그거잖아요. 예, 한때. 그렇죠. 예.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걸 먹는 걸 보면서 했었고 그리고 피터 린치 종목 중에 초대박 종목 중에 하나가 타코벨이에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이게. 예. 이게 멕시칸 요리인데 멕시칸. 이게 이런 프랜차이즈 음식 기업들을 좋아한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마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마트 점포가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마트 갔더니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이마트가 점포를 계속 늘려.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호 속에서 찾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식당이 미국이니까 동부 지역에서 잘 됐어. 그럼 이 점포를 서부 지역에 내서 그렇죠. 성공하면 단순하게 매출 2배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런 프랜차이즈 음식 기업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 성공을 한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확장될 때 이런 기업들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펀드 매니저보다 일반 개인들이 더 빠르죠. 예. 펀드 매니저는 의외로 그 책상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뭐 기업 탐방 이렇게 가지 생활 속에서 이런 건 못 느끼니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삼양남 불닭면, 불닭면 보고 요즘은 이제 주가가 그러지만 불닭면 때문에 한참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닭면 사가지고 재미를 본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하얀 짬뽕처럼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오래가는 패턴이냐, 이것이 이제 이슈 관심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흰 라면은 일시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불닭면이 일시적일까? 근데 이게 이제 수출 상품이 되면서 이게 꾸준하게 나가는 상품이 되니까 그 삼양식품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었죠. 끝으로 이 얘기해 볼게요. 보통 사람은 1년에 2-3번 때때로는 그 이상 장래성 있는 주식을 만날 수 있다.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니까 많이 만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1년에 2-3번만 어떤 종목만 만나도 주식은 진짜 자기 생활 맞아요. 속에, 틀린 말 아니에요. 자기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뭐 요즘 뭐 비건 같은 거 이런 것도 뜨잖아요. 채식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관련 기업 같은 거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하시고 내가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 관련 기업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당뇨 관련 기업들이 의외로 주가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국도 미국도. 하고 그 2-3개가 2-3번만 시세를 내주면 은행금리 그렇죠. 지금 뭐 정기 예금 2% 여기 진짜 뭐 10%. 근데 기관 투자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 개라도 분산을 사야 되니까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피터 린치 얘기는. 또 이렇게 개인 투자에게도 희망을 줬던 피터 린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알쓸 투자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